요즘같이 또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는 어떤 절대 전략이 있을까요? 김정수 전문가의 시각으로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오늘장 한마디는요, 하단 박스 좋은 기업, 이기는 가격, 따라가면 물리는 가격.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하단 박스 좋은 기업, 이기는 가격. 뭔가 이렇게 설명을 중간에 이 빠져있는 표현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싸게 사자라는 것의 연장선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좀 더 해석을 해주실까요? 네, 잠깐 해외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우리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는 좀 금리 관련된 영향을 좀 주는 지표 같아요. 금리와 연결이 좀 되어 있는 뭐 CPI 지표라든지 PPI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 시장에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로 시장이 경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를 보니까 2.82% 정도까지 됐더라고요. 이거 신고가 같거든요. 신고가 같고, 그 다음에 2년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신고가 추이 근처에 있는 상황인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주식시장에 계속 작용하고 있다.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러시아 전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시장에서 바로 반영을 했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잖아요. 이거 보게 되면, 이 원유가 한 107달러까지, 지금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 93달러 선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93달러 수준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냐? 침공했어. 그 자리에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려가 현실이 됐었던 자리에서는 반응을 좀 해주더라. 그리고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이 침공과 관련되어서 시장이 많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이게 또 공급망 충격도 더 가져왔고 곡물 가격 좀 급등을 하면서부터 장보기가 이제 무서운 뭐 이런 좀 상황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요인들이 작년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불을 지핀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의 강도 자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겠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확실히 저금리는 아니다. 이 시기는 이제 끝났고 금리 인상 기조로 가는 이 방향을 다시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겠구나. 그죠?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상승에 대한 이 제한 요인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랑 이제 부딪히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가치 어떤 성격성 자금들 그리고 배당을 차라리 받아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금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한쪽 면만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조정 흐름이 나오면 팔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 시점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따라가지 않고 좋은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펀드 매니저들도 분명히 이런 성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장주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치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자금 배분의 어떤 이 성향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만 바라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전략이 되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하단에 대한 이 박스가 유지가 될 거라고 전제가 깔린다면 시장에서는 전 자신 있게 대기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이 지수 라인은 우리가 한 2주 됐나요? 한 2730을 기준으로 해서 2730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라인대가 2850과 2650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의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가 명인들의 복귀,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에서 자세하게 근거를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절대 전략에서도 뭐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우리가 그냥 짝대기 선을 긋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인증해주는 이 밸류를 저의 툴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5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살 게 많겠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이러한 어떤 투자의 자유, 이런 투자의 자유를 누리려면 철저하게 포트가 가지고 있는 이 비중의 밸런스도 맞췄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따라가면 안 되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실천하신 분들이 지금 같은 구간에서 저는 선물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빠른 투자의 악습관을 고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이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그림은 이렇게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얼마 정도 시간이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물어보실 것 같았어요. 한 5분 남았습니다. 여유 있어요. 넉넉하네요. 네. 먼저 그 삼성전자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74,000원 이하에서는 단가를 낮추는 이 구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66,000원과 67,000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적자 났었을 때의 밸류다. 2008년도.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기는 가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사야 된다.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도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야 되는 가격대다 하면서 제시했던 가격대가 97,000원하고 103,000원이었습니다. 저 자리가 이제 낸드가 흑자 전환했던 자리였었잖아요. 그 당시 차트 상황 굉장히 안 좋았죠. 그 당시에 차트 상황 굉장히 안 좋았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었던 게 132,000원은 호재가 나와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전략을 여러분한테 전략을 제시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유는 간단하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6월달 이때만 하더라도 반도체 가격이 4.1달러였거든요. 범용 PC 기준으로. 지금 3.4달러니까 반도체 가격에 제일 민감한 하이닉스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으니, 바닥에서는 올라왔지만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으니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또 유동성 축소인데.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좀 높아지는 자리까지 좀 기다리자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라가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13만 원, 2,000원에서 절대 따라가지 말고 차라리 전저점이 깨질 때까지 기다리자. 전저점이 깨지고, 그리고 악재에 나올 때는 오히려 기다리자. 현금 좀 안 쓰면 어때요? 여러분 배터리로 수익 내고 있는데, 그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그래서 전저점이 만약에 방어가 나면 그냥 놓치고, 깨졌을 때는 오히려 기다리자. 오늘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시고 있어야 되냐면, 이게 밥상을 이제 슬슬 차려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SK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와서 이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전저점이 깨졌으니까 이 부분에 네이버나 어떤 다음이나, 그죠? 아니면 주요 신문사의 일면에 또는 주요 신문에 이런 악재가 나오는 시점을 기다려보라는 얘기죠. 투자 심리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을 만한 이런 거 기다리는 재미가 쏠쏠해요, 여러분. 반대로 해보라 이거예요. 악재란 악재가 다 동원됐었던 시점. 그래서 예를 들어 갑자기 생산 타질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하이닉스의 어떤 눈치를 보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최근에 상하이 봉쇄로 인한 문제가 계속 생겼었지 않습니까? 공급망과 관련된 문제가 더 부각이 돼서 실적 하향이 불가피하다. 이런 어떤 증권사의 레포트, 외국인 레포트의 어떤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 너무 좋고, 그런 폭락이나 어떤 이런 요인들 있잖아요. 이런 걸 자극시키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를 잘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주말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시고, 그러면은 이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태까지는 호재에 따라가는 투자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당했었다면, 우리가 삼성 SDI 51만 원 어떻게 샀습니까? 75만 원대부터 어떻게 샀어요? 기다렸잖아요. 호재 안 따라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악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근데 적당한 악재가 아니라 완전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정말 심각한.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SK
이런 종목 언급하는 것조차도 떨리는 이런 상황들이 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용하고 있는 이 현금을 과감하게 베팅을 하셔라. 그때는 제가 근거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더 난리를 쳐야 됩니다. 그 시점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렸다고 했던 자리가 이제 1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저 자리가 와야 이긴다. 그래서 안 오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놓치면 되는 겁니다. 놓치면 되는 거고 가격이 온 것만 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롯데케미칼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주는 섹터가 있고 아닌 애들이 있는데 프리미엄을 철저하게 빼자. 요거는 제가 16만 9천 원까지 기다리자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근거는 제가 나중에 가격이 오면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안 오면 놓치면 돼요. 안 오면 놓치면 되는 거고, 요거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3개월 전이나 6개월 전에 영상을 찾아보세요. 롯데케미칼 관련된 제 기준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아마 그때 16만 6천 원인가? 이렇게 나왔었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16만 9천 원이 와야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6만 9천 원을 기다리자라고 제시했던 게임조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그 당시 한 10만 8천 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6만 9천 원이 와야 이깁니다. 중간에 반등이 나오면 놓치십시오. 이길 수가 없어요. 손절을 고려하고 들어가야 되는 가격대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5만 4천 원이 올 때까지 하면 안 됩니다. 못 이겨요. 중간에 반등 나올 수 있죠. 그죠? 반등 나올 수 있는데 5만 4천 원이 깨져야 저 때부터는 악재가 나오거나 갑자기 뭐 투자 심리를 망가뜨리는 이런 요인들이 나오면 그때 되는 그 악재가 나왔을 때 분할매수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딱딱 이기는 가격에서만 공략하는 전략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구간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린 자리가 이제 42만 원대인데 42만 원 따라가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전저점이 깨져서 다시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왔었을 때만 저는 뭐 배터리 관련된 주식은 재공략이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삼총사를 꾸준히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의미 있는 흐름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서 나왔습니다.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메지온의 신약 불발 소식이라든지 NGK 생명과학의 어떤 중요 임상 이게 분질러지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투자심을 망가뜨렸잖아요. 그걸 뒤엎을 만한 호재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거는 변두리에서 나오면 안 돼요. 메이저급에서 나와야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지 잘 보세요. 85, 6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저걸 넘어서는지 보세요. 이때 넘어갈 때 혼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미약품이 롤론티스로 간신히 투자 심리를 살려나면서 살아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18만 2천 원짜리 이 갭을 메꿔주는 신호가 같이 나와야 돼요. 이 메꿔주는 신호가 같이 나와야 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주식이 17만 2천 원을 다시 살려주는 흐름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신호가 나와야 투자 주체들이 이제 바이오제 한번 살려볼까? 이런 신호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고 대응 전략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재와 야 나와봐라 내가 사나, 악재야 나와봐라 내가 파나,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싸게 사자. 그리고 오늘은 두루두루 제약 바이오 섹터까지 챙겨주셨는데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